이게 진짜 될까? 라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사실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만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막 밀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히려 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더 경쟁의식이 강화가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5년차 진로 컨설턴트이신 김태현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공부의 결정적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인 꿈과 진로에 대해서도 점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정말 십수년간 아이들 진로 상담을 계속 해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 하고 싶은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그나마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실상은 어떤가요?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게 그게 실제죠. 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신의 꿈을 막 쫓는 친구들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친구가 본인이 공부를 좀 잘하고 그리고 자사고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자사고에 딱 입학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첫 번째 좌절이네요, 인생에서. 그렇죠. 인생의 첫 번째 좌절인 거죠. 그래서 일반고를 딱 갔는데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네, 먼저 학업적인 욕심도 있었고 그게 학습 동기였으니까 계속 방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실력에 내가 여기 올 게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좀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해도 제일 열심히는 하지만 자기와 그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갭을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진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진로의 꿈이 있는지를 다시 찾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경쟁 상대가 지금 내가 다닌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더 학업에 매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상담을 받기 전에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얘기로 같이 또 듣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맞아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의욕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있었지만 좌절을 했는데 새로운 꿈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애는 그런 꿈조차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이한테 어떻게 뭐 꿈을 가지라고 막 강요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들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로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어떤 친구는 계속 고민을 해요.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인데 지금 인서울 60% 이상 합격하는 특성화고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찾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답답해 하세요. 아무리 봐도 얘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막연하게나마 머릿속에 나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로 꺼내고 있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될까? 라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사실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좀 살아봤잖아요. 공부만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막 밀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히려 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더 경쟁의식이 강화가 되어 있고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그런데 현실과 자꾸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그 꿈이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기보다는 나 진짜 될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속 겉도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막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네. 부모님한테. 근데 그게 부모님이 듣기에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진로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꺼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지적하실까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꿈은 있대요. 그럼 부모로서는 되게 환영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꺼낸 얘기가 말도 안 돼. 이런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 게 맞는지 그게 네. 참 궁금하네요. 진로 상담을 하는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꿈은 네.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네. 말도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 아. 본질적인 네네네. 그런 건데 네. 이제 제 입장에서 네네.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경험하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 맞거든요. 네, 뭐 돈을 못 벌 것 같거나 그렇죠. 고생할 것 같거나 맞아요. 그런 걱정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친구는 연예인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요즘에 TV만 틀어도 너무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노래 다 잘해요? 맞아요. 네. 야, 이게 되겠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냥 안 돼. 이렇게 딱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 또 먹방 TV도 되게 그렇죠, 많고 하다 보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아버님께서, 야, 대학 가서 얘기하자.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참,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하게 네,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 진짜 요즘 친구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커요. 우리보다 훨씬. 그렇죠. 우리 때보다. 네. 매체 네.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는 네.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정말 깊은 이해심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힘드시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다 얘기는. 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돈 벌 건데?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요즘 명품 리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중학생인데. 근데 진짜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명품 리셀을 하는 과정에서 몇만 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쇼크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아직 학교를 안 감당하기는 가는. 어린애들이라서.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내 돈을 잃었다라는 네.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화?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학업까지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막연하게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꿈을 밀어줘야 되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 네, 정말 소통이 중요한 게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연예인? 그러면 연예인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는 거죠. 얘기를. 그럼요. 제가 연예기획사 가서도 강의를 했거든요. 네네. 모델학과 네네. 친구들. 그러면 막 모여요. 지방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력들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타당한지 맞는지 해보고 싶은지 욕심을 정말 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진로가 정말 허무맹랑한 건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즘 애들이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도 납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네. 부모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진로에 대해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진로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진로나 꿈 찾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 우리 학부모님이나 이 영상을 혹시나 볼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쉽게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진로나 꿈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다. 이걸 전문가 입장에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스튜디오 바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네. 직장인 두 분이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은 MBTI가 뭐예요? 요즘은 거의 자기소개잖아요. 네. 저는 I인데 혹시 선배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해가 되듯이 상대방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딱 거기까지는 알아요. 너 E야, I야? 너 J야, P야? 이 정도는 아는데 그거를 좀 올바르게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기대되는데요. MBTI는 하나의 선호성이거든요. 네. 내가 뭘 더 선호하는지.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학습 방법이 같이 토론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혼자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방식을 또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MBTI라는 것이 가장 익숙하게 와닿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 E야 I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나는 조금 더 행동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좀 더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학습 방법도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격만 가지고 진로를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격에 따라서 진로 분야도 가이드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이드를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네. MBTI 진로 이렇게만 찾아보셔도 이런 유형의 이런 진로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러프하죠. 네. 그래도 그게 가이드가 돼서 그렇구나 라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진로를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건데 성형외과 의사? 나는 의사가 될 건데 외과 의사? 어느 쪽이 좀 더 맞는지. 나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 성격엔 선생님 유형이 잘 맞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나 사업하고 싶어. 근데 성격적으로 어떤 사업 부분에 좀 더 내가 좀 더 잘 맞는지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요. 요즘에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쵸, 많죠. 예, 그거를 하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번에 이제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내 꿈은 알고 싶어라는 이렇게 아이들 진로 멘토링 관련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 책에서 방금 말씀하신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내 꿈을 찾는 방법 좀 소개해 주셨죠? 네, MBTI 그럼요.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거기에 이제 만다라트, 만다라트. 네, 작성하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주실 때도. 네. 네.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 80 하나의 칸을 모두 채우는 건 처음에 힘들 수 힘들죠, 있어요. 힘들죠. 그럼요. 어른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중앙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적고 8개의 칸을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걸 봤는데 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그리니까 네. 예, 그게 눈에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비비드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은 연초가 되면 되면 항상 목표를 세우잖아요. 영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운동해야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모님이 같이 지도를 하실 때 절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요. 정답이 주의할 없어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거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네 지적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왜 적었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끌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학 간 이후에 진짜 진로를 찾아 이게 아니라 네. 요즘 아이들은 학교 재학 중에도 진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진로 연계학기도 앞으로 적용이 될 거고 또 고교학점제 또한 진로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네. 제도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
대해서 조금 소개와 함께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고교학점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아세요. 우리 대학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죠. 전공이 정해지면 네, 학점을 이수하는 것처럼 나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수학점을 이제 누적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그런 네.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이제 고교 학점제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 친구들은 진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네.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라고 해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바로 3년 후잖아요. 맞아요. 시간 후를 거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활동을 막 주시는데 그냥 활동을 경험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나에게 어땠는지, 좋았는지, 뭘 배웠는지, 더 해보고 싶은 건 뭔지, 도전한다면 뭘 해보고 싶은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네. 다수를 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깊게 탐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진로 수업 시간이 있긴 한데요 하면서 오히려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좀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웠다, 태권도를 배웠다, 그 친구가 어떤 과학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활동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시간 맞춰서 학원을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거뒀는지 또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건 뭔지 이런 질문 하나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소통으로 가게 되는데 초등학생 때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고교 학점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나 해본 건 많은데 나 정말 뭐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은 이건데 그때는 어땠어 이렇게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계속 네.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쉬운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시간을 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진중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재미가 기본이어야 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땠는지 정말 대화 방식으로 끌어내시면 이 대화가 너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부모님들도 드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쓰신 하고 싶을 건 없지만 내 꿈은 알고 싶어라는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막 생겨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한테 추천한다거나 학부모님이 읽어보실 때 어떤 점에 혹시 주의하면 좋을지 작가 입장에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책을 출간하고 나서 몇 분이 이렇게 댓글을 쭉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성인분들도 상담을 하고 지금 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많이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진짜 이게 될 수 있구나, 보이는구나, 쉽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면 부모님이 먼저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하고 네, 아이에게. 네. 목표를 설정했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목표 설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죠. 일주일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기도 맞아. 되게 힘이 생기거든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 그리고 이거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야, 이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맞아요. 네, 내 방식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봤어? 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해보는 시간이 좋은데 초등학생이라면은 여기 비전보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지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을 하면서 또 다른 시각을 주면 조금 더 그 친구가 볼 수 있는 관점이나 시각이
생각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정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